이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례 관리가 필요성, 그 다음에 다문화 가족의 자녀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제 다문화 가족을 위한 사례 관리에 대해서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제 다문화 가족 자녀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고요. 또 이러한 그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다문화 가족 아이들이 겪는 어떤 어려움들, 또 문제점들, 또 우리 사회에서의 어려움들에 대해서 함께 봤는데요. 이러한 여러 어려움에도 가족 내부 및 외부의 보호 요인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소외감, 또 학교 내에서 부적응, 정체성 형성의 어려움들이 좀 완화될 수 있다라는 것들이 많은 연구자들의 연구에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러한 어디에나 어려움들은 처해질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일반 가정들보다도 그 다문화 가족의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들이 특성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그 어려움들도 가족 내외부의 어떤 많은 보호 요인들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즉 다문화 가족 아이들에 대한 감수성들을 좀 가지신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그 활동들을 하기 위한 작용들을 해준다라 그러면 이러한 어려움들, 소외감이라든가 학교 내에서의 부적응, 또 아이들의 정체성 형성의 어려움들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것들 연구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례 관리자들은 다문화 가족 자녀들의 욕구, 그리고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이 가족 전체와 어떻게 연결되어 나가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 이러한 그 연결 요인을 찾아서 보호 요인을 강화할 수 있는 어떤 지역 자원을 개발하고 연계함으로써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도와주는 것이 다문화 가족 사례 관리에서의 어떤 중요한 해결 방법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문화 가족을 위한 정부 부처의 주무 부서들이 어떤 부서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보면요. 자, 여성가족부 산하의 전국 시군구에 설치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사례관리자 선생님들이 바로 실천기관 속에서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곳은 교육부 산하의 교육청,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관, 또 각종 시민단체, 또 드림스타트센터,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례관리 서비스들이 다양하게 제공이 되고 있고요. 또 이러한 다문화 가족 사례관리는 가족 생애 발달 주기에 따라서 발생하게 되는 욕구를 기반으로 실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다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다문화 가족 발달 주기별 사례관리 목표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교재 204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표 7-1에 이제 다문화 가족의 발달 주기별 사례관리 개입의 목표가 주어져 있는데요. 이런 것은 우리나라에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공통적으로 겪게 된 다문화 가족분들의 생애 주기별, 발달 주기별 어떤 사례 관리에서의 중점 사항들 개입의 목표로 지정을 해 둔 부분들입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자, 발달 주기별로 입국 초기에는 부모님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 및 지역사회에 대한 적응 지원을 목표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의 사례 관리가 진행이 되고요. 두 번째 신혼기에는 부부관계를 비롯한 다른 가족 구성원과 또 상호 지지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개인 목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부부관계인데요. 이제 다양한 외부 문화, 또 문화적인 차이, 또 언어 소통의 차이, 이런 관계에서 또 부부 사이의 어떤 그 관계들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런 과정에서 좀 서로 원만하게 사랑의 감정들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많은 성폭력, 성학대를 담당하고 있는 어떤 사회복지 기관들에서 발표된 자료들을 보면 특히나 이제 결혼 이민자 가족들의 경우에는 어떤 이러한 그 성적인 문제들이 성폭력으로 또 이 성폭력의 문제들이 또 가정 문제로 이어져서 나오는 케이스들이 다수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입국 초기와 신혼기에 이 부부관계를 좀 잘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 다음에
그 부부관계를 둘러싸고 있는 시댁 가족 구성원들, 또 시댁의 형제들, 뭐 이런 서로 지지할 수 있고 또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이런 관계들을 만들기 위한 관계 형성을 위한 어떤 노력들을 사례관리자 선생님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세 번째, 발달 주기에서의 자녀 양육기인데, 자녀 양육 시기에는 결혼 이민자와 그 배우자가 부모로서의 역량을 증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또 자녀의 학교 적응과 정체성 형성을 돕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다수의 결혼 이민자분들이 그 나이도 많고요. 노총각으로 오래 있었고 또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부모 역할들, 또 아이에 대해서 아이를 어떻게 케어하는지, 또 왜냐하면 결혼 이민자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이제 아이를 낳아서 이렇게 양육하는 방법 또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어떤 방법과 한국 사회 내에서의 자녀 양육에 대한 방법들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실제로 외국의 사례에서는 아이 낳고 우리나라처럼 이제 뭐 일주일씩 이렇게 그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한다고 하는 이런 그 문화들은 없어서 실제로 많은 외국의 산모분들이 굉장히 부러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죠. 예, 그래서 그러한 어떤 과정들에 있어서 그 다음에 그 후에 아이를 돌보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잘하는 부분들은 좀 지속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고요. 또 우리가 좀 외국의 문화와 비교해 봤을 때 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원만한 의사소통 과정을 거쳐서 그 부모의 입장들이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문화들을 잘 습득하고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그런 서비스들을 지원하는 것들이 개입의 목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역량 강화기인데요. 이렇게 입국 초부터 또 신혼기에 또 아이가 낳아서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 중에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조금 더 그 결혼 이민자 부부들이 그들의 역량들을 좀 잘 활용을 해서 건강한 가정생활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다문화에 대한 역량 및 개인의 능력과 자원을 좀 더 개발될 수 있도록 그리고 능력에 적합한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서 지역사회 내에 있는 이런 많은 지역사회 내의 자원들을 연계해주는 어떤 이런 서비스들을 좀 진행을 해 나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역사회 내에서 연계되고 있는 많은 기관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이제 다양한 자원봉사 기관들이라든가 아니면 전문 기관들을 연계를 해서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천안에도 이제 그 많은 그 라이온스 클럽이나 뭐 JC 또 뭐 그런 로타리 클럽이나 이런 곳에서 많은 활동들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로 좋은 뜻을 가지고 많은 역량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의 어떤 필요한 부분들, 교육에 대한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가족 주택 수리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사업들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자원을 연계를 통해서 그분들이 스스로 잘 일어설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보충적인 어떤 서비스로서의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잘 연계해 주는 것도 개입의 목표로 진행이 될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모든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위기가 생길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좀 사정하고 이 발생되는 어떤 위기에 대해서 즉각적인 어떤 위기 개입 서비스들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긍정적인 어떤 과정들을 거치는 과정에서도 질병이라든가 가정폭력이라든가 남편과의 사별 또는 아내와의 사별 또는 이혼, 실직, 빈곤 등 다양한 사회의 어떤 변화 요인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매 과정마다 적절한 어떤 사례 관리들이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진행에 대해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입니다. 자, 이러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례 관리를 진행을 할 때 몇 가지 지켜야 될 원칙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통합적인 접근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례 관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사례 관리에서의 사례 관리 실시의 원칙들과도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한국 사례 관리 학회에서 발표한 특히나 다문화 가족 사례 관리를 진행할 때에 지켜야 될 주요 원칙으로 주장되는 것이 설명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통합적 접근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례 관리라고 하는 것은 가족 구성원 전체에 대한 어떤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부부뿐만 아니라 부부 체계에 대한 접근, 그리고 이 부부와 함께 이 구성하고 있는 가족들, 자녀분들과 그 가족분들에 대한 가족적인 어떤 가족 전체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이다 그래서 두 부부 관계 또는 결혼 이민자에 대한 어떤 서비스뿐만 아니라 함께 그 둘러싸고 있는 그 가족 체계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면 그 자녀와 그 가족을 동시에 또는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그 결혼 이민자의 배우자와 그 시부모 때까지 포함한 그 다음에 자녀가 있다라 그러면 다 같이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더 통합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타 사례와 달리 다문화 가족의 경우는 그 다문화 그 결혼 이민자를 포함을 한 그 주변 체계들이 함께 변화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통합적 접근 방법이 설명되는 주요 요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가장 약자가 결혼 이민자죠. 그리고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역량을 가지시고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결혼 이민자를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에 계신 배우자분과 그 가족을 구성한 가족 구성원들이죠. 그래서 어느 한쪽에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못지않게 이 클라이언트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 체계들이 함께 노력해주고 한다라 그러면 훨씬 더 효과적인 어떤 사례 관리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례 관리자는 다문화 가족의 자녀의 문제와 욕구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가족의 문제, 또 가족의 맥락을 고려해서 파악을 해야 하고요. 또 한국 국적의 부모와 조부모를 포함한 다른 가족 구성원에 대한 이해도 함께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각 가족원의 가족 구성원들의 욕구 충족도 중요하지만 가족 구성원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가족 전체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원하는 데 그 초점을 좀 맞춰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가는 다문화 가족에 대한 역량과 함께 가족 상담 등의 전문 지식과 기술, 그리고 다문화 가족에 대한 어떤 감수성들을 좀 예민하게 훈련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개별화 원칙입니다. 개별화 원칙은 뭐 말 그대로 그 케이스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좀 프로그램이라든가 서비스 진행 계획이라든가 다른 것과 연계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 또는 그 클라이언트만을 위한 것들로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문화 가족의 공통된 욕구와 또는 문제와는 별도로 개별 구성원의 욕구와 유형을 사정해서 통합적인 원칙과 함께 어떤 개별적인 원칙에 따라서 사례 관리를 좀 수행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가족에 대한 접근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 개인에 대한 개별화된 어떤 접근도 필요하다.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개별화의 원칙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보호의 연속성 원칙이다라고 하는데요. 다문화 가족은 실제로 이렇게 회기별로 뭐 잠깐 나눠서 뭐 어떤 문제가 생겼다라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잠깐의 서비스, 단기성 서비스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고 또 그럼으로써 그 가족이 건강하게 유지되고 또 가족 구성원이 건강한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어떤 그 접근 방법으로 사례 관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초기 또는 심각한 문제 발생에 대해서만 또 문제 상황에 대해서 사례 관리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 가족의 발달 주기에 따라서 그 변화를 반영하고 또 욕구를 사정해서 정기적인 어떤 폴로우업 사후 관리 그 다음에 모니터링 점검을 통해서 이러한 보호의 연속성들을 좀 가지고 지원들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목적으로 지역별로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가 생겨서 많은 다문화 가족의 어떤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연속적인 사업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서비스의 연계성, 중앙집권화적인 어떤 서비스 전개 아니면 지방화 특성에 맞도록 지역사회 내에서의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바로 이러한 보호의 연속성 원칙에 기준한 어떤 서비스 전달 방식이다라고 이해를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가 이제 가족 참여에 대한 동기를 강화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매스컴이나 이런 거 볼 때 이제 오은영 박사가 하고 있는 뭐 저는 이제 자주 보는데요. 뭐죠? 금쪽이 17번 채널 A 17번에서 하고 있는
금쪽이 상담의 과정이죠. 그래서 클라이언트를 상담을 아이에 대한 문제를 상담하기 위해서 그 부모를 상담하는 경우들이 많죠. 또 부모뿐만 아니라 부모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을 함께 이렇게 케이스를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오은영 박사가 이제 아이에 대한 어떤 상담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또 부모의 변화를 위해서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부모에 대한 어떤 상담을 하고 부모의 변화를 좀 강력하게 부모의 변화에 대해서도 요구를 하시죠. 그 다음에 또 아이에 대해서는 아이의 그 발달 주기에 맞는 어떤 접근 방법을 펼치죠. 아이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지시하거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거 한번 해볼래? 너의 생각은 어때? 라고 많은 질문을 통해서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그 생각 속에서 아이의 어떤 행동이나 사고에 대한 어떤 기준들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도록 어떤 하는 상담 방법들을 TV를 통해서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과정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구성원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문제를 문제는 가족의 구성원의 한 개인의 문제일 수 있지만 그 개인의 문제의 발생 원인은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 환경의 문제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그 둘러싸고 있는 환경, 즉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함께 좀 변화의 노력들을 좀 경주해 줘야 된다. 그래서 가족의 어떤 그 운영에 있어서 아니면 어떤 그 방식에 있어서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관리자는 가족 구성원의 문제가 가족 내에서 어떻게 가족 구성원들이 상호작용하는지, 그다음에 그 상호작용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를 좀 관심을 갖도록 가족 구성원 전체가 사례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동기를 강화해주고 서로 가족 구성원 내에서의 감정 표현, 의사 표현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신뢰와 협력 관계를 우선적으로 만들어주는 것들에 대한 노력들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5번째, 강점 관점에 근거한 접근이다라고 하는 거죠. 저도 이제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의 하나고요. 여러분들도 지난 중간고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시험 문제에도 제가 잠깐 내드렸던 것처럼 강점 관점이 무엇인지, 문제에 대한 접근이 아니라 그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것에 대한 사정은 당연히 하지만 이 문제를 개선하고 이 현재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자원들, 어떤 힘들이 어디에 있느냐를 찾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이 문제를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욕구가 크다 하는 것도 강점이죠. 네.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도 강점이죠. 그래서 이러한 강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험 문제로 드렸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무엇인지 10가지도 좀 적어보자 라고 제가 문제를 드렸는데요. 죄송한데 그 10가지를 못 쓰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 또 내가 잘하는 힘, 내가 가진 나만의 힘을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이렇게 수업을 참여하시고 공부를 하시기 위한 노력들을 하시는 것 자체가 벌써 굉장히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고 자기 자신을 아끼고 자아 존중감을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한 또 노력들을 해 나간다는 점에서 그게 벌써 강점으로 몇 가지의 강점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자신의 강점을 좀 잘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다문화 가족에 대한 어떤 사례 관리를 할 때 바로 이러한 강점 관점에 근거해서 어떤 접근 방법들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결혼 이민자의 적응 노력, 또 성실성, 또 신체적인 건강, 또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자녀들의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 등 이런 많은 부분들이 이 문제를, 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문화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강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강점들을 잘 살려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강점들 간의 어떤 교집합들을 잘 만들어서 가족 구성원 내에 어떤 역할을 또 역량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또 그들이 성장하고 변화하고자 하는 노력에 관심을 가지고 강점과 그 잠재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접근하는 것이 바로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에서 좀 필요한 어떤 원칙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문화상대주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문화상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혼 이민자를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 것은 결혼 이민자가 그 가지고 왔던 기존의 많은 문제들을 변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실제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죠. 예. 그래서 다만 이분들이 그 결혼 이민자가 살아왔던 그 문화나 어떤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분들의 문화를 그들의 생활 습관을 우리가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있지만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또 우리의 문화와의 어떤 상호 존중과 그 사이에서의 교류점들을 찾아서 그 교류점들이 잘 반응할 수 있도록 역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좀 만들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례관리자는 결혼 이민자의 관계 형성을 위해서 그들의 모국 문화를 좀 존중해 줄 필요가 있고요. 또 한국 문화와 다르다, 차이 난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고 차이가 있다라는 것들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결혼 이민자의 모국 문화의 생활 방식, 또 가치관, 또 생활 태도 등의 열린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례관리자는 다른 가족원들도 결혼 이민자의 어떤 그 모국 문화를 존중하고 서로 이해하고 수용하고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결혼 이민자의 출신 국적이나 피부색에 상관없이 그런 것들을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관리자 선생님께서 이러한 어떤 자세를 보일 때 그 같이 함께하는 지역사회 자원들 또 가족 구성원들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역량들을 또 다문화적인 어떤 감수성이나 민감성들을 좀 키워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 원칙들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 원칙들을 좀 가지고 사례관리에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다문화 가족을 사례관리에 대한 실제 지난 시간에도 이제 1인 가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공부를 할 때도 보면 이제 사례 개요, 단계별 접수 과정,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진행, 실제 그 프로그램에 대한 진행 과정에 대한 공부를 같이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과정은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과정에서 필요한 사전 기법, 또 사례 관리에 필요한 사정 도구 이런 것들이 또 사후 관리에 대해 있어서의 평가 기법들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또 사례 관리의 과정에서의 어떤 부분들,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사례 관리의 동의서를 좀 받는 것들이 이제 이 다문화 가족 지원 다문화 가족 사례 관리에서는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인 가구를 위한 사례 관리에서의 어떤 동일한 과정이긴 합니다만 클라이언트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법, 사정의 방법, 접근하는 방법도 이렇게 바뀌는구나 하는 부분들을 잘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 관리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제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본 사례는 30세 베트남 출신의 결혼 이주 여성입니다. 이 클라이언트는 2010년에 한국인 남성과 결혼 후 일남 일녀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3년 전 남편이 실직한 후 일용직을 전전하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시어머니로부터 도움을 받아 생활해왔다고 합니다. 최근 배우자의 음주 문제 및 부부 갈등이 심해지면서 우울감을 호소하였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어렸을 때 친정 부모님이 이혼한 후 할머니 밑에서 성장해서 이혼보다 가정을 좀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고요. 또한 이 클라이언트는 국적을 취득해서 일을 하고 싶으나 현재 자녀들이 어리고 한국어도 잘 하지 못해서 교회 목사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교회 목사님이 지역 내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 전화로 문의하시고 또 그래서 상담이 시작된 사례입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는 결혼 이주 여성 이외에도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한 통합 사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사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입니다. 사례 관리 기록은 다문화 가족 사례 관리 실무 활용 매뉴얼의 서식 일부를 활용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이제 함께 공부해 왔던 것처럼 이제 2010년에 결혼을 해서 일남 일녀를 가지고 있고 남편이 이제 실직 상태고
또 음주하고 뭐 이런 다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이제 우울감, 또 부부 갈등이 심해서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을 한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의 이제 과정들을 좀 보면요. 여러분들 교재에도 잠깐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 첫 번째 단계별 접수 과정에서 개입 과정에서 접수 과정입니다. 첫 번째 접수하게 되죠. 접수하게 되면 여러분들 교재 270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초기 면접 상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담자 웅우엔 씨가 오셨고요. 뭐 서비스의 관계는 어떤지 뭐 이런 상담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초기 인테이크 시트에 상담 기록지에 기록을 하고요. 맨 밑에 여기도 보시면 209페이지를 좀 보시면 아래쪽에 그분이 그 욕구하는 부분들 주호소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주요 상담 내용에 대해서도 의뢰 경위, 가족사항, 그 다음에 문제 및 욕구에 대해서 이렇게 상담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개입 방법이나 추후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접수 과정에 이어서 사정의 과정입니다. 초기 면접 이후에 두 번의 사정을 위한 면담을 진행했다라고 써 있는데요. 그 사정에 대한 내용들을 여기 여러분들 교재 210페이지 표 7-3 종합정보 기록지에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상황은 어떤지 욕구 영역을 이제 총 9개, 10개 정도로 나눠서 9개로 나눴네요. 첫 번째 욕구 영역, 안전에 관한 욕구 영역, 두 번째 건강, 세 번째 일상생활, 가족 관계, 또 사회적 관계, 또 경제, 교육, 직업, 그 다음에 생활환경 및 권익 보장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욕구를 구별을 하고 또 서비스 수행 방법은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례관리 유형에 대해서도 결정을 해서 통합형 관리 방법으로 진행을 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내부의 서비스 사례 담당자는 김 누구누구 담당자 선생님이 지정이 되고요. 내부 서비스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또 외부 자원들은 행정복지센터의 맞춤형 복지팀, 또 보건소, 중독관리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병원의원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들과의 연계를 위한 그 기관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개인력, 가족력에 대해서도 이렇게 상세하게 사정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또 가계도, 그 다음에 생태도 또는 생태체계도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그려서 현재 클라이언트를 포함한 그 주변 환경들, 지역사회의 가계 문제라든가 지역사회의 생태체계에 대해서도 관계들을 좀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욕구 사정이 끝나면 개입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죠. 개입 계획을 세울 때 늘 주장하고 있는 부분, 욕구 사정을 할 때도 클라이언트 욕구 중심의 사정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개입 계획을 세울 때도 클라이언트와 함께 합의된 어떤 계획들, 합의된 목표, 합의된 그 활동들을 지정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례관리회의를 가면 이제 사례관리사 선생님이나 상담사 선생님들께서 훈련되어 있는 아주 숙달된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찾아오시면 벌써 한 10분만 지나면 저분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풀어달라고 요구를 할 것인지 다 이해를 하시죠. 그러고서 그러면 선생님은 이 문제는 이렇게, 저 문제는 저렇게, 내가 정해준 대로 하세요라고, 나를 따르시오라고 이렇게 끌고 가시려고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부하시고 경험해 보신 것처럼 그러한 상담관리나 사례관리의 케이스들은 실패의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는 그 서비스 이용을 하고자 하는 욕구도 줄어들고요. 또 서비스에 대한 참여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충분한 욕구 사정을 하고 클라이언트 욕구 중심의 사정을 하고 활동에 있어서 개입 계획을 세울 때도 클라이언트와 함께 어떤 합의된 목표점들을 찾아서 그 합의된 목표를 이루기 위한 활동들로, 단위 활동들로 구성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좀 필요한 부분의 하나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거지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중심적인 어떤 사항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러한 사정을 통해서 개입 계획을 세우죠. 욕구 영역에 맞춰서 안전의 부분, 건강에 관한 부분, 여러 가지를 계획을 세워서 이제 실천 과정들을 거치게 되고 또 몇 번의
실행 기간을 할 건지, 빈도는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그 업무를, 그 활동들을 맡아서 할 부분이 어떤 기관에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정해서 그런 서비스들이 통합적으로, 다원적인 어떤 통합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때에 이제 여러분들 교재 21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례 관리에 대한 동의서를 함께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례 관리에 참여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서명으로 받고 그런 서비스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사례 관리 개입 계획을 세우고 이제 실행 단계를 지키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이 실행 내용이 여러분들 교재 220페이지에서부터 222페이지까지 표 7-7 실행 내용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사례 관리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사례 회의를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사례 회의, 통합 점검 회의, 필요하면 솔루션 회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후에 이제 과정마다의 점검 과정, 그 다음에 점검이 끝나면 평가 및 종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종결된 후에 일정 기간 동안에 팔로우업, 사후 관리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이런 사례 관리에 대한 어떤 과정들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자, 사례 관리에 필요한 사정 도구들에 있어서의 특히나 다문화 가족을 위한 사례 관리에서 관련된 사례 관리에 사용된 사정 도구 관련 척도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교재에 잘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한국 생활 만족도에 대한 부분, 두 번째가 강점 척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의 만족도에 대한 부분들을 표준적으로 만들어 놓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여 사례 관리에 대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례 관리를 진행을 하신다 그러면 이런 표준화되어 있는 관련 척도를 활용을 하신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어떤 결과들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이렇게 잘 설명이 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다문화 가족에 대한 어떤 사례 관리에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례 관리에 대한 공부를 함께 했고요. 다음 주에는 공공영역, 빈곤 한부모 가구를 위한 사례 관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 11월서부터는 함께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함께 공부하기를 희망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